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득인 것 같아요. 설득해봤어요? 응? 안 되는 거 설득해봤어요? 우리가 이미 설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설득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걸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적은 걸 내가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게 설득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걸 얻어내는 게 설득이잖아요. 싫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예스를 얻어내는 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벌써 느껴지는 게 있죠. 그냥 대화랑 다릅니다. 설득은 뭐가예요? 예스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대화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 공부하고 예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품이 좀 드는 대화를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대화랑은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냐면 설득을 해야 될 때 이게 설득인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모임에 그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안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나는 있지? 영애 오니? 영애도 와. 나 걔 가면 안 가. 이러는 애한테 알았어 갈게 이걸 받아내는 게 설득이라고요. 이런 걸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설득한다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게 중요한 건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하려는 대화가 그냥 말인지 설득인지 알고 하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음에 이건 설득이야. 이건 설득이야. 이걸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설득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와? 야, 영애 걔 오면 어때? 그런 거 왜 신경 쓰냐? 나 같으면 그런 거 딱 신경 안 써. 그냥 와. 너 와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떼죠. 설득이 아니라 떼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 너 인간관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비난이죠. 세 번째, 야, 영애는 너 그렇게 안 불편하대. 그건 뭐예요? 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잘해보라고. 난 안 간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 대화가 설득인지 모르고 전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목표는 설득인데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게 설득 대화라는 걸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컨셉 자체를 설득으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골목으로 가야 될 대화가 이쪽으로 갔다 저기로 갔다 비난으로 갔다 무시로 갔다가 생 다른 데를 돌아다녀서 절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뭘세요? 플랜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얘가 롱패딩을 사고 싶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한테 롱패딩을 사달라고.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의 대화는 뭐예요? 설득이죠. 그럼 아까 똑같이 해볼까요? 애도 그래요. 아씨 사자. 아씨 나만 안 입었어. 우리 반 애들 다 입었어. 이건 뭐예요? 완전 땡깡이죠. 이거는 진짜. 떼부리는 거예요. 이건 설득이 아니죠. 100점 100패입니다. 엄마가. 예. 니네 반 애들 입었다고. 다 입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가 얘기해. 엄마. 작년에도 안 사줬잖아. 올해도 또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사달라고. 진짜 엄마. 나 이런 식으로 엄마 자꾸 내 부탁 안 들어주면 나 공부 안 해. 이게 협박이죠 이거는. 응? 다 실패할 겁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건 엄마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라는 걸 알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롱패딩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또 얘기해 볼까요? 형제들 셋이서 부모한테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세 형제가 모아서 늙으신 노모와 또 아버지를 생활비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다 30만 원씩 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30만 원을 못 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형 사고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대로 네가 내는 30만 원을 내라고. 근데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야, 갑자기 못 나겠다는 말이 되냐? 너만 안 내? 우리 다 안 내. 두 번째는 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모 생계에 관련된 돈인데 그걸 함부로 끊냐? 응? 네가 사람이냐?
요런 경우 구정 때 이런 전화하면 다음 추석 때까지 못 만납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돈 때문에 형제관계 틀어진 관계 무진장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역시 사람이 공부해야 돼. 얼마 전에 초전설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그 엄청나게 팔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중대한 걸 발견했잖아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설득은 투 스텝이다. 물론 그 로버트 치알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은 건데 설득은 이렇게 투 스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지 아세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죠. 내가 가서 설득하고 올게. 무서워. 벌써 설득할 폼이 아니지. 문 팍 열고 들어서 나와봐. 그러니까 그 30만 원을 왜 안 내냐고. 이거는 설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싸우려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려고 가고 싸우고 오잖아요. 다 판 깨고. 근데 설득은 뭐냐면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원 스텝, 투 스텝. 되게 재밌어요. 자,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읽은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럽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초전 설득. 미리 한 번 설득 더 하고 두 번째 설득하는 건데 설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바로 설득으로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무지 높다. 설득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주의를 전략적으로 유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설득의 메시지에 이미 동의하게 만드는 상태. 그게 원 스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스를 받아내라. 이게 있더라고. 되게 재밌는 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초콜릿 한 박스를 사게 하려면 그 초콜릿 가격보다 훨씬 큰 숫자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2만 원. 그리고 X를 치고 그 밑에다가 9,000원.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9,000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2만 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보고 싸네 하고 9,000원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전 설득이에요. 두 번 설득하는 거예요. 2만 원으로 한 번 설득한 거고 9,000원으로 한 번 더 설득하면서 결정을 예스라는 대답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단지 숫자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심리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숫자로 2만 원이 9천, 2만 원 X 9천 원이라면 숫자로 2만 원은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되게 약간 비싼 제품이야. 근데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을 팔려니까 되게 힘들어. 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때요? 평소에 모험심이 되게 강하십니까? 모험을 즐기시는 분인가요? 그럼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험심 없다 그러면 약간 그렇잖아. 예스, 썼어. 모험을 즐기신다면 이 제품을 써보십시오. 아무도 안 써본 겁니다. 그러면 이미 모험심에다가 예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피해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게 두 번 설득이에요. 원 스텝, 투 스텝.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지금 현재 일했던 포지션에서 한 번도 안 해본 포지션으로 이 직원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얘가 싫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런 일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예스를 받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기했죠. 설득은 투 스텝이라 그랬어요. 원 스텝, 투 스텝. 미리 예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서 해놔요. 그래서 원 스텝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느냐. 저 좀 따라하세요. 동기부여.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동기부여 단계가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가 예스인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있잖아. 이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기는 좀 힘들어.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디테일한 걸 정말 잘해. 응? 디테일에 강해. 그래서 아주 세밀한 것들을 보고 체킹해 나가고 그런 걸 내가 평소에 봤더니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맡기고 싶은 일이 진짜 디테일한 일이거든. 이건 네가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직원은 어때요? 일단 스텝 1에서 이미 나는 디테일에 되게 강한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했어. 그렇죠. 나는 디테일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미 반 정도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설득할 때는 동기부여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잖아 이거 새로운 일인데 이거 맡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거 네가 해라 이거 아 근데 되게 디테일한 일이야. 그럼 어떻게 저 하기 싫은데 이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동기부여 시커한 거야. 그러면 예스가 벌써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엄마한테 롱패딩 사달라 그래야 돼. 엄마 있잖아. 엄마 요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엄마 요번에 영업해서 돈 진짜 막 많이 탔다며. 보너스 탔다며.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최고야. 하여간 엄마는 능력 발휘하는데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 평소에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죠. 그래서 엄마가 뭐 사고 싶은 거 가끔씩 팍팍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엄마가 진짜 일하는 여자라는 데는 자부심을 너무 느껴. 엄마 있잖아 그 롱패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이미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엄마가 일하고 있고 돈 벌고 있고 막 동기부여 해주면 그 뒤에다 롱패딩 하는데 아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는데 어떻게 안 사죠? 사줘야지. 자 아까 또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까요? 30만 원 셋이 내다가 갑자기 30만 원 안 낸다 그랬어. 언니 있잖아. 아니면 남자끼리 얘기해 봅시다. 형님이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지난 10년간 무진장 애쓰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죠. 30만 원씩 그거 참 쉽지 않은 돈인데 내시느냐고 되게 했었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래도 우리 셋이니까 30만 원씩 했지. 만약에 형제가 둘이었으면 거의 뭐 50만 원씩 낼 뻔했는데 그래도 나눠서 내느냐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를 들려줘서 30이라는 숫자가 작다라는 걸 숫자 비교를 하면서 일단 한번 1차 동기부여 합니다. 그럼 2차 동기부여로 들어가 볼까요? 형님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사실 그 돈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형한테 늘 감사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너무 30만 원을 확 깎았나? 그래도 다른 돈을 좀 줄이고 일단 나 어려우니까 15만 원만 내고 15만 원은 나중에 니네가 좀 내주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준다고 얘기할까? 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부모님 생계비용을 자를 수가 있냐? 형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어때요? 죽어도 그 30만 원 다시는 안 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설득은 뭐예요? 품이 들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작전이 필요한 대화를 설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짜는데 첫 번째, 적어도 2스텝입니다. 3단계이면 더 좋아요. 설득은 원래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사업상의 설득을 할 때는 뭐예요? 3번, 4번 미팅을 갖는 겁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이 아니라 천천히 달고 가서 예스를 받아내는 거죠. 자, 일반적인 설득을 할 때도 적어도 2스텝은 있어야 돼요.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승질 부리는 게 설득이 아니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동기부여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예스가 나올 수 있도록 군부를 때는 동기부여 단계. 그 동기부여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2단계에서 2스텝에서 내가 설득해야 될 내용이 자비심이다. 그러면은 자비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건 네가 되게 자비롭고 네가 되게 괜찮아라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2단계에서 얘기해야 될 게 만약에 잡 포지션을 바꾸는 건데 이게 뭐야?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일이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동기부여가 뭐예요? 개성품 중 멀티태스킹에 맞춘 동기부여를 해야 이미 반 정도 예스를 하고 그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일이 진짜 모험심에 관련된 거야. 내용이. 그럼 어때요? 모험심을 자극시키고 거기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칭찬을 해줘야 반 정도 예스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뭐 일터에서건 집안에서건 뭐 친구끼리건 설득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2스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 확률이 아마도 2배 이상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올해 설득할 일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2스텝으로 동기부여 그리고 본론 동기부여, 본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2스텝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미리 동기부여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2스텝에서 이 사람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예스의 마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노를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반 정도 예스를 하는 마음은 뭐예요? 줄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도저히 안 돼서 노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마음은 있는 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음 자체는 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스텝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절했다 했을지라도 마음은 상하지 않은 거죠. 관계는 깨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요 설득하다가 노와 동시에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동기부여 단계와 본론 단계를 거치면 동기부여 단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뭐 설득하다 노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되는 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바로 이 투스텝입니다. 여러분 이 투스텝으로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설득이 있다면 최대한 얻어보시고요. 혹시 안 되다 할지라도 관계는 깨지지 않는 그런 이점도 얻어보시고요. 여러분 설득에 있어서 투스텝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실 때마다 욱하지 말고 욱하지 말아요. 욱하지 말고 훅 들어가면 큰일 나요. 항상 투스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는 금방 눈치챘죠. 투스텝 설득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누군가를 설득할 일이 있다면 내가 원스텝은 요거, 투스텝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원스텝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투스텝 본론 내용의 핵심이 뭔지 파악해야 돼요. 그게 모험이면 모험, 무슨 뭐 사랑이면 사랑,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앞에서 동기부여를 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설득해야 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을 투스텝으로 나눠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걸 한번 계획을 제가 작전 짜라고 그랬잖아요. 설득은 작전이에요. 투스텝 작전을 짜셔서 여러분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대학생 분들 카페에 올리시고요. 여기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쫙 많이 간단하게라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